안산이 그때 이제 막 도시화가 막 진행됐던 것 같아요. 이 외곽 지역은 이제 막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빈집이 막 생기고 농기구를 막 내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깝다. 저렇게 버리지?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한 개씩 이제 주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뭐 여기다 해봐라 가지고 조그만 공간 하나 그렇게 모은 게 이제 교실 한가득을 채웠던 거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들 데리고 막 같이 뭐 빈집 털이도 하러 많이 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유물들이. 그래서 막 차 가져가가지고 막 트렁크에 막 탈곡기 뭐가 그때 다 주워오셨어요? 네, 다 좋았어요. 애들하고요? 애들하고 이런 맷돌 뭐 이거 다디미돌 뭐 엄청 갖고 왔어요. 그렇게 유물을 모아놓으니까 이걸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자식 같은 놈들을 이게 내가 이걸 내가 왜 모았어? 한편 그러면서도 더 모아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떠날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된 계기가 그걸 보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내가 알았던 역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역사관이 바뀌었어요. 교과서를 보면은 이게 다 뭐 왕과 뭐 귀족 그렇죠. 지배층의 역사잖아요. 일반 백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주로 뭐 반란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만 있지.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여기 또 살아보니까는 왜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기강 선생님이랑 향토정보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공모 사업을.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반성을 했죠. 그래서 이 민중의 역사를 담아야 되겠다. 반쪽의 역사, 한 발의 역사만 했다. 이제 내가 두 발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지역사를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록을 쭉 보니까 2014년에 선생님하고 강연으로 만났고요. 생각한 게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을도 이거 지역사 굉장히 매력적이다. 기록을 한번 해보자. 영임이 언니가 얘기하면서 사동실록 한번 이름도 거창하지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안산문화재단에 공모를 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 강좌를 심화과정까지 쭉 이어간 거잖아요. 이 공룡알은 아니고요. 공룡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역사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세계를 만난 것 같은 느낌? 지역사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이라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꼭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러면서도 좀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라. 좀 깨닫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도 그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해서 계속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어렵더라고요. 나는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항상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걸 좀 알고 싶고 애들이 어리니까 그걸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고 너무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처음에 왔을 때 난 안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아이들한테. 선생님 만나면서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 도시에 좋은 분이 아직 많아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 사실 처음 역사를 배웠을 때는 뭔가 재미는 없잖아요. 큰 줄기 역사에 비해서 이 조그만한 역사들이 지역의 아주 작은 역사들이 근데 내가 이제 동네 애들하고 만났을 때 해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최종걸묘가 있었고 뭐 여기는 초당이고 뭐 조금만 가면 한양대 넘어서 호수공원에 사리포구라는 곳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특별하다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안산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거의 1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안산이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씩 스며들어서 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뀌게 한 게 아닐까. 내 삶으로부터 뭔가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지 또 나한테 환기가 될 텐데 딱 이 모임이 시작이 된다. 내 삶에서 진짜 환기되는 요소가 이 역사라는 걸 통해서 하면은 정말 좋은 시간이겠다. 그래서 과감히 그때
그 기행을 따라 나섰고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그 기행을 갔다 온 기점으로 해서 저의 또 역사에 대한 시선이 또 한번 바뀌는 그리고 내 삶에서 뭔가 하나의 영역이 작게 시작됐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잘 몰라서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정은 있는 거죠. 우리 마을의 이야기도 좀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 되게 야심차게 그 공모사업 제목도 대단하죠. 사동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동실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과정은 정말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을 담다라는 자료집을 한번 낸 거고요. 17년에 이제 마을과 역사가 만나는 곳 사동에 살다를 출판하게 된 거죠.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런 용기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 좀 인정해야 되냐면 그래도 그걸 이제 부여잡고 공부를 하고 잘 모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인터뷰도 하고 시작부터가 통장님, 오래 사신 분들 또 이 마을에서 봉사했던 분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맺었던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걸 봤을 때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좀 대견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뭔가 기록과 관련된 게 있으면 우리를 먼저 떠올리고 처음 우리 만들면서 홍영하 그 할머니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이야기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았고 나도 종가 때 며느리라서 그 할머니 이렇게 살면서 또 남편이 또 안 좋았었고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하신 할머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몸이 아팠잖아 그분도 그 짠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책을 보면 미안하다는 생각 조금 많이 들지. 그분들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흘러가고 근데 되게 열심히 산 거예요. 우리가 듣기엔 어떻게 저렇게 제사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챙기는 일을 즐거워했을까. 근데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놓고 싶었다라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들려주셨던 홍연아 그 며느님 얘기나 대부방앗간도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가게 운영의 비법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지만 그냥 이 속만 차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거기에 할머니들이 항상 모여서 나물 다듬고 뭔가 일을 도와주고 하셨거든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그 당시에 맡았던 게 사리포구였어요. 처음에 사동에 살다 맡았을 때 이렇게 흙바닥에서 진주 찾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죠. 이제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전준호 의원님한테 통화해서 오이도에 살고 있는 횟집 사장님을 알게 되고 막상 갔더니 나는 잘 모른다 해서 또 다른 분 전화했더니 또 그분들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계속 가다가 이제 안강업 회장님을 한테 전화했을 때 그 목소리가 기억나요. 왜 이제 전화하셨냐고 뭔가 환영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찾는 거구나. 기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우리도 책을 낼 수 있구나.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어요. 용기도 낼 수 있었지만 뭔가 책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 사동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을 기록자로서의 첫 발을 뗀 그런 신호라고 생각해요. 사리포구에 대한 거는 환경할 때 네.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99년도에 없어졌잖아요, 사리포구가.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때는 더 시험에 관심이 많았지 사리포구에는 제가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김학권 씨나 남인현 국장이나 사리포구 그거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배가 몇 채 남아있고 그런 얘기 하길래 나중에 한번 가보지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호수공원 조성되면서 없어진다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나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공사할 때라 배가 막 여러 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배를 어떻게 학교 박물관으로 옮기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아쉽죠, 제가. 그 사리포구를
진작에 좀 찾아가서 회도 먹고 술도 먹고 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동 여기 공부할 때 사동이니까는 마을 분들은 사립고고를 잘 알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사립고고하고 수인선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마을에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거죠. 근데 사립고가 특별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이 안산이라는 도시가 갖는 그 다른 이면? 아, 왜 우리는 이거 살면서 되게 좋은데 약간 그 좀 스산하고 쓸쓸함 같은 게 안산에 있잖아요. 이유를 알게 된 게 사립고였던 것 같아요. 그냥 흔적 없이 사라졌잖아요. 사립고를 통해서 이게 안산이란 도시를 저희가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개발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 사립고구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어떤 그런 삶의 현장?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남성분들보다 그런 여성분들의 삶이 더 많이 기억이 나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분. 네, 그리고 가장 큰 목표가 자녀가 좀 더 훌륭하게 바라기 위해서 본인이 많은 걸 희생을 하시잖아요. 며느님들 이야기가 항상 보면 우리가 삶을 살 때 여자들 이야기할 때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때 처음 많이 되게 고민했었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분들을 꼽으라고 하면 인터뷰를 계기로 지금까지도 참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김영호 화백님. 이제 이분의 삶의 이력이 좀 독특하잖아요. 뭐 광부도 하셨고 화가이기도 한데 사라져가는 사립고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림을 남겨놓고 비디오를 찍고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록자다. 근데다가 이분의 그림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요. 두 번째 사립고구 책 나왔을 때 석준 선생님 평생학습관에 조그만한 전시에 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셨던 석준 선생님 그 모습이 또 기억나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책 할 수 있겠다, 낼 수 있겠다 이런 또 용기도 얻게 됐고 선생님이 또 다 연락을 해주셔서 맏며느리 모임 또 분들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었고 아버님도 컨택할 수 있었고 그 석준 선생님이 저하고 또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게 먼 세대의 나랑 먼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 동시대 사람들이 동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고향에 대한 찡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사립고구 두 번째에서는 저는 그분을 뵙지는 못하고 인터뷰로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리공소의 김두호 선생님 그분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분을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증언도 있었고 당시에 사립고구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물론 이게 종교 활동이기도 했지만 되게 헌신과 봉사로 살아가고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고생하고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말년은 마을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인물이 잊혀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되게 폭력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장소가 지워지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고 영상 작업하면서 계속 그 사립고구의 그 풍경들을 보게 되잖아요. 다 사라지고 지나간 것들이 남긴 어떤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어든 이렇게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편집하는 순간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되게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이게 그 감정적으로도 나를 또 위로하는 거구나. 사립고구를 통해서 또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람에게 고향이 뭘까? 나도 고향이 있는데 사립고구 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고향이 절절할까? 했더니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든 가서 흔적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애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송두리째 자기 어떤 삶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맏며느리 모임의 그 노용자님이 얘기하셨던 거. 난 지금이라도 사리에서 오라 그러면 다시 사립고구가 예전처럼 있다면 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좀 뭉클했죠. 이런 날이 오네요. 저희 원고 마감할 때 머리카락 부여잡으면서 수시 많기를 다행이라면서
썼는데 이렇게 북토크를 하게 돼서 기쁘고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계속 더하기가 되고 좋은 사람이 연결되고 근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펼치는 장이 북토크여서 뭐 어떤 손님과 맞이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좀 자기들의 얘기를 좀 꺼내놓을 수 있어서 그 집중도가 되게 컸어요. 그때 그 관객석에 앉아있던 분들의 눈빛을 잊지 못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바짝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이 사라진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들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도 이걸 계기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뭐 열망? 이런 게 느껴지고 북토크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눈다고 해야 될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한편의 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움들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을 또 같이 또 이렇게 어루만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또 좋은 순간이었어요. 여경자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렁그렁한 눈빛을 또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그분들 각자 그 사리폭에 살던 분들의 주민분들의 어떤 눈빛에서 그렇지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꿍한 게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삭제되고 단절되고 폭력적으로 사라진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떤 한순간이지만 이렇게 소환해서 보여줄 수 있었구나. 우리가 참 신기한 게 그 책 작업을 하면서 그 좋은 분들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화가도 연결이 돼서 저희가 좋은 그림을 전시하고 엽서로 만들듯이 또 김인숙 선생님이 또 시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시를 낭송할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막 그 성우처럼 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떨리는 음성.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울컥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행사가 아니라 막 그런 거 저런 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들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북토크여서 그냥 사리포구답다. 아들이 비슷하네. 네, 아빠랑 닮았어요. 그 키도 크겠다, 아들도. 사리역 예술열차라는 그 좋은 기회가 왔었죠. 저희가 또 더 힘내서 기록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제공해줬던 것 같아요. 사리 예술열차 할 때 어렵게 구한 사진들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 사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사진이고 이게 어떤 분이고 또한 그걸 보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런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 사리역을 기억하지 않으신 분조차도 향수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진 한 장이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정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 문턱이 낮은 전시 공간이잖아요. 조금 오래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 문화 공간인 거죠. 너무 고생 많이 한다 이러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었어요. 네,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보면서 그러니까 느낌을 우리가 서로 이제 알고 통하는 거예요. 전시라는 게 골방에 처박혀서 아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말 한마디씩 보태서 참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되게 재밌는 것들은 이제 그런 사진 보고 동네 오빠다. 김희숙 그 시인님은 또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책을 또 만들 수 있게 됐고 굉장히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움직여야 뭔가 변화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생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여는 그 행사가 뭐 굉장히 입체적이거나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 힘은 뭘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이잖아요. 사라진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꺼내놓고 얘기하는 건데 오며 가며 지나가는 시민들이 와서 보고 물어보고 근데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건 왜 재밌냐? 그게 저는 이제 이야기의 힘이고 사람이 가진 힘이다.
제가 이제 가장 그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거는 경부선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민중의 발이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타고 다녔던 기차 아니에요. 그 포구의 그 비린내 그걸 다 맞다가면서 정말 온몸을 이제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 땀과 그 눈물의 그 열차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수인선을 볼 때마다 저걸 타고 다녔던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정말 듣고 싶다. 저분들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협계열차 같은 경우는 도시가 개발되고 95년에 열차가 멈췄는데 열차가 멈춤과 동시에 그 인근에 살던 마을들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 흩어진 거잖아요. 그 열차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 우리는 꼭 빨리 달리는 열차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열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좀 천천히 뭔가 풍경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기한 게 사리포구에서 수인선 협계열차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또 고향 얘기였고 사라진 이야기였어요. 막 대단한 얘기보단 이런 거죠. 양옥집으로 이사가서 어린 마음에 너무 들뜨고 좋았는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검둥이를 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양옥집에 가서 살다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 고향이 그리웠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막 풍족하게 살고 발달되고 높은 고층 아파트가 생기고 이것이 꼭 행복이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과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자연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한우물 모임에 그 남자분들이 굉장히 개구쟁이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딴짓의 세계? 딴짓의 세계를 아이들한테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타잔집도 만들고 자연 속을 뛰어다니고 가끔 좀 나쁜 형이 시키는 대로 물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추억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하게 됐어요. 우리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나정숙 의원님의 말이 가장 그분의 시작 또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아이와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되게 막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니까 저 또한 그랬거든요. 사동 지역사 이전에 저희가 이제 석구초에서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시간이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엄청 많이 다가왔어요. 이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찾아온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큰 변화로 수인선 작업하면서 나정숙 의원이 혁계변 공원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뭔가 어떤 시간의 어떤 그 장소의 그 이야기잖아요. 함께 그 공간을 지키면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생물종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제가 만났던 그 공간은 제 기억은 없었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를 만들고 있고 그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쌓여서 이 공간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개발은 계속 지속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붙잡고 갔을 때 결국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혁계변 철로만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막 비관적으로 보여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길로 가게 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지 않았을까? 아니 대학생들이 그 기차를 타고 데이트를 했는데 사진을 안 찍었지. 그치, 사진이 사람들은 배경을 안 찍어. 인물만 이렇게 찍고. 녹취를 해서 그걸 또 풀고 그게 또 인터뷰 글로 술술 읽히게 정리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쓴 것을 파일별로 또 정리해서 지정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정을 봐야 되고 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정말 좀 약간 고통의 시간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능력의 한계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기록을 지금까지 이어온 걸 보면 참 그게 또 어떤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가능한 힘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 있잖아요. 그 기록 아카이빙 할 때 전화를 받잖아요. 김부인 선생님의 전화. 네, 그 전화를 받으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사람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진짜 그 네 권의 책이 나온 동안 솔직히 제가 녹취는 많이 풀었는데 글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고민이 돼서 제가 브이런이랑 잠깐 통화를 했어요. 나 진짜 너무 고민이 돼.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창작의 고통인 거잖아요. 언니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던졌어요. 이야기 속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불어넣으면은 아마 뭔가 나올 거야.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맞다. 내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삶의 경험이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쏟아주면 그 인터뷰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스토리가. 연세도 꽤 있으시잖아요. 96세니까. 어떻게 할까 엄청 힘들었는데 그 호흡을 불어넣어주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이분을 정말 자식 보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막 읽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짜 굴비 엮듯이 줄줄줄 엮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한 정보 하나도 흘릴 게 없구나. 그때 현장에 들었을 때와 녹취록을 들으면서 들었을 때 또 다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따옴표 스틸 정도 되게 귀한 말들이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겐 결국 삶의 지혜가 있구나. 참 내 글 읽기도 힘든데 남의 글도 봐줘야 돼. 그때는 막 읽어야지 하는데 읽다 보면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 그 속에 또 선생님들의 생각도 보이잖아요. 보이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감탄? 그러면서 나도 이제 글이 조금 왜냐 옆에 선생님 거 베끼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머 좋아졌네? 그러면 그래 나도 나아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기록의 의미는 나눔이 아닐까 생각. 이게 기록을 해둬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있잖아.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은 사장내 버리잖아. 책이든 뭐 우리가 일기를 쓰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걸 다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 기록의 힘이라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이 나한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흔적을 남겨놓고 기록을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또는 우리 마을에 또는 더 나아가서 안산시에서 얘가 뭐 어떤 힘이 발동돼서 다시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록을 해놓으면 그 어떤 느낌과 공과 그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다시 소환돼서 다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기억은 계속 사라지고 하지만 어찌됐건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글로 남겨놨을 때 그 기록들이 결국 나중에 누군가에게 또 전해지기도 하고 그 마음들이 또 전해져서 우리가 뭔가를 또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뭐 희망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기록하는 것들 책을 내는 게 저는 저게 삼국사기고 삼국유사라고 생각해요. 단 한줄 나오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옛날에는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요거 책. 6, 7년도 와. 기록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볼 때 더 집중해서 보는 거.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메모하게 되고 잘 듣게 되고 때로는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더 절실히 느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이 역사가 아닐까? 그 사람의 그 삶을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마다 그 결도 있고 특징도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 더 배운 거?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카이빙을 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배우잖아요.
지금도 사동지역사 모임 회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삶에 대해서 되게 경건해지는 느낌도 들고, 아, 참 배울 사람들이 많구나. 아,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작은 영웅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살았던 것들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저한테 축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이제는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이분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근데 얘기해보면 배울 점이 있어요, 분명히.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편견의 담을 넘게 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장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전보다 좀 더 따뜻해지고, 아니면 사람을 쉽게 속단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록은 결국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가꾸는 하나의 방법이다. 시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공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거, 긴 시간을 쭉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짓거나 편견을 갖게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 사실 열려있는 마음을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지려고 노력은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복돋게 되는 것 같아요. 안사는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이 괜찮았나?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 그 과정에 이렇게 기록도 안 하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돌봄? 그 사람들의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이렇게 없을까? 거기에서 오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약간 좀 냉정함, 스산함, 좀 그런 게 같이 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기록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찰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이 10년이에요 벌써 저희 마을 기록자 한지.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사동의 마을 기록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젠 그렇게 말하고 싶다. 소중하죠. 이게 이런 모임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잖아. 이렇게 사동 지역사 모임이 되기까지의 그 모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데, 그런 그분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이 또 되게 존경스럽고 변하지 않는 가치관? 네, 그런 걸 항상 응원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뭘 많이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요. 저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역사적인 지식이야 뭐 제가 뭐 책 몇 자를 더 봤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몸으로 실천하는 거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요. 네.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사람이 너희들이 좋아서 또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동이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사를 더 깊고 넓게 알았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 저하고 성향이 딱 맞은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토대가 되는 공동체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새롭게 와닿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꿈꿔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마을이고 또 마을 분들이고 어쩌면 좀 보세요. 이제 10년이잖아요. 네, 한결 같잖아요. 그렇죠. 그 한결 같은 게 왜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그다음에 같은 공부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지죠. 그 지금 우리가 같이 늙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한 살 한 살. 서로의 나이듦을 보고 서로를 지켜주고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러면서 되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그래서 또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수용돼가는 과정들 그냥 다 인정하고 아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뭐 신대강 선생님하고도 저희가 뭐 같이 늙어요 마을에서 뭐 이제 이런 과정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일도시라는 박물관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런 기록 역사를 배우고 기록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하고 돌아보면은 되게 즐거운 일도 많고 좋은데 또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좀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되게 정말 몇 명 없어요. 이사를 가도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다. 우리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으면 그냥 안녕 이게 아니라 아, 너가 이사를 가도 우리가 함께 기록을 하리라 우리가 같이 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마음을